한 번에 합격 해커스. 자료 해석과 통했다. 자료통역사 김은기입니다.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강단 앞에 섰습니다. 우선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떠한 식으로 내용이 진행될 건지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강의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먼저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커리큘럼 강의라 그랬으니까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 실제 강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떻게 제가 오늘 무엇을 가르쳐 드릴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강의하는 끝나는 마지막에 요약을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강의를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강의는 제 강의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로는 요소별로 쪼개서 학습합니다. 여러분들 수학 입김책이나 혹은 센 수학 같은 거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요소별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학습해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이 다 대응할 수 있게 자신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제 강의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베이스 그리고 수포자, 현재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는 그러한 형태,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강의,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리는 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소별로 쪼개서 학습한다. 어떠한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해석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자료의 유형, 마지막으로 선지의 유형 혹은 보기의 유형, 조건의 유형, 어쨌거나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무언가에 대한, 저는 이걸 설명이라고 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설명이라고 하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선 선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풀어야 될 것에 대한 유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문제에서는 문제의 유형에 따른 풀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분명히 그 자료에서 힌트도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빠지길 원하는 함정도 줍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마다 무언가 특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여기서 함정 혹은 선지가 나올 것 같은데 정답이 나올 것 같은데 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 유형이 있다. 선지는 유형별에 따른 풀이 테크닉이 존재해요. 풀이 방법이 존재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학습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문제의 유형을 파악해서 전략을 찾아야 하고, 자료의 유형을 파악해서 힌트와 함정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까지 해주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선지의 유형을 파악해서 어떻게 그 선지의 유형에 알맞는 풀이 테크닉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실제 예시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문제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일반형, 두 번째 매칭형, 세 번째 기타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일반형 같은 경우는 보기 그리고 선지의 정오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매칭형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장은 옳은 형태, 옳은 문장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그 옳은 문장으로 구성된 조건을 해결해서 무언가 답을 찾아내는 유형, 그게 매칭형이다. 마지막 기타형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죠. 왜 기타냐? 그때그때 다 달라서 그래요. 발문에서 무언가 지시하는지가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발문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럼 일반형에 알맞는 전략이 있겠죠. 매칭형에 알맞는 전략이 있겠죠. 그리고 기타형에 알맞는 전략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문제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것에 따른 전략을 잘 이용해 주시면 된다. 두 번째로 자료와 선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쳐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있는 자료 잘 보이시나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냐? 어떠한 유형인지 좀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료의 유형은 봤더니 식품 섭취율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빨간색으로 좀 색상을 바꾸겠습니다. 식품 섭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섭취율, 뭐다? 상대적인 내용이다. 상대치라는 자료의 특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고, 구성을 봤더니
초등학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된다?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고 그거에 따른 무엇이 있다? 전체가 있다. 중학교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고 그것에 따른 무엇이 있다? 전체가 있다. 그렇다면 전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당연히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구성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구성을 부분과 전체의 구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해당 자료는 상대치라는 특성과 부분과 전체라는 특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섞이면 어떠한 선지가 나오냐? 바로 가중평균이라는 선지가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볼지 알 수 있다? 가중평균이라는 걸 물어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상대치라는 것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상대치를 줄 때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큰 요소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야, 너 이거 비교 가능해? 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상대치는 상대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알 수 없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은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값을 구할 수 있긴 있어요. 하지만 가중평균 형태가 아니었다면 실제 값을 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야, 너 비교 가능해? 이게 첫 번째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야, 어떤 것끼리 비교 가능해? 를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뭘까요? 가중평균이라는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비교를 넘어서 상대치를 절대치로 변환할 수 있어? 에 대해서도 물어봐요. 상대치를 절대치로 만들 수 있어? 이 세 가지를 주로 물어본다. 지금은 가중평균이고 또한 밑에 초등학생 수와 중학생 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치를 절대치로 변환할 수 있고 어떤 것끼리 비교 가능해 라는 것은 주로 상대치라는 것의 공식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전체분의 부분으로 구성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 전체가 같은 값 길이는 비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뭘 판단해야 돼? 전체가 같은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 초등학교 남학생들끼리 전체 같겠죠? 초등학교 여학생들끼리 전체 같겠죠? 전체 초등학생들끼리도 전체가 같을 거고 당연히 중학교 남학생, 중학교 여학생, 전체 중학생 이렇게 모두 전체가 같을 거다 라는 걸 통해서 우리 선지에서 어떤 걸 물어볼지 자료에서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된다? 이 선지마다의 각각 풀이 방법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에 알맞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다? 저는 노베이스, 수포자.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께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제가 여태까지 가르쳤던 분들의 평균 점수를 통해서 증명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딱 두 개 적었어요. 2022년 7급 수강생 평균 82.29점이 나왔어요. 그때 합격자들의 평균이에요. 합격자들의 평균이 일행직이 84, 외형직이 85점 나왔죠. 그렇다면 뭐다? 이 점수 합격자 평균보다는 살짝 낮을지언정 합격에는 절대로 영향 없는 점수다. 두 번째, 5급 수강생 평균 점수도 있어요. 5급 수강생 평균 점수 84.83이다. 이번에는 일행한테는 좀 졌어요. 하지만 외형은 이겼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점수도 뭐다?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절대로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수다. 이 점수 때문에 떨어졌을 리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오시면 자료 해석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이것만 갖고는 노베이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몇 개의 수강 후기를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수강 후기 김땡땡씨예요. 다 가명이에요. 성도 다 가짜예요. 어쨌건 김땡땡씨의 후기입니다. 56점에서 92점을 받으셨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은기쌤을 뵙기 전에 이미 4명의 자료해석 선생님을 만났다. 그런데 선생님 풀이를 볼 땐 아! 하고 느낌을
분명히 받았다. 하지만 혼자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은기쌤은 달랐다. 문과적 특성만 있던 저에게 이게 수포자라고 알려주고 있죠. 노베이스고 수포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저에게 자료 해석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만들어줬다. 무슨 소리다? 하는 느낌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3분이 넘게 걸리던 문제도 짧게는 40초, 길게는 2분이 넘지 않았다. 2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3분짜리를 어떻게 40초로 만들었지? 대단하다. 엄지척 하나 드리고 항상 평균만 까먹지 말자던 자료 해석 덕분에 합격하게 되었다. 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다음 분, 이제 박땡땡씨. 이분도 가명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 가명입니다. 68점에서 88점을 받으셨어요. 피셋 준비를 시작할 때 가장 명확했던 게 자료 해석이었다. 근데 뭐래요? 수학은 제 약점이었고 수포자였다 그래요. 제가 노베이스와 수포자 잘 가르친다 그랬죠. 그랬던 분이 어떻게 저를 만났고 제대로 된 풀이를 배움에 따라서 계산으로 빽빽했던 게 시험지가 깨끗해졌대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시험지는 항상 깨끗해야 돼요. 7급 기준으로 총 25개의 문항이 나와요. 근데 선지의 개수가 한 평균 3개 정도 되거든요. 많이 보면 3.5. 그래서 대충 한 80개의 여러분이 선지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이 펜을 써야 할 건 몇 개다? 많아야 10개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깨끗해질 수 있는 거다. 여러분들도 깨끗해지셔야 된다. 강의를 통해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배웠던 스킬을 그대로 적용한다. 아주 완벽한 훈련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훈련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 책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배울 거야? 라고 딱 적혀있고 그거 그대로 적용해봐! 라고 이제 문제가 쫘르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느려도 좋고 천천히 해도 좋아요. 앞에서 배운 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연습만 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이분들처럼 성적이 쭉쭉 오르게 돼요. 어쨌거나 스킬을 적용하니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쉽고 빠르게 풀렸다. 수포자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상태가 어떻던지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라. 그러면 7급뿐만 아니라 5급에 대한 후기도 몇 개 가져왔어요. 시작 점수 몇 점? 40점. 자기 점수가 현재 40점이어도 어떡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몇 점까지 올랐다? 82.5점까지 올랐다. 이땡땡씨. 이분도 가명입니다. 어쨌건 항상 자료 해석을 약점 과목으로 생각하면서 살았다. 노베이스 수포자. 그쵸? 근데 이제는 자료 해석이 약점 과목에서 해방된 것 같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시 피셋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합격하시고 떠났으면 좋겠다. 제 항상 일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략편 강의를 끝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 저를 보러 오지 마라. 모두 이번엔 1차는 당연히 합격하고 2차까지 합격해서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마라. 심지어 2차가 떨어졌어도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한테 강의를 잘 배우시고 잘 준비하셨다면 사실 제 욕심일지도 몰라요. 1차 제대로 한번 준비하시면 점수가 떨어지고 싶어도 잘 안 떨어지거든요. 물론 저는 이제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강의를 하는데 스스로 이제 습관을 다 망치면 떨어져요. 그럼 다시 오셔야겠지만 스스로 일부러 습관을 망치는 분이 아니라면 떨어지고 싶어도 잘 안 떨어지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다시는 보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시험장 마지막까지 들고 갔던 전략편 평생 못 버린대요. 아니요, 버리세요. 무슨 자료에서 뭐 얼마나 간다고. 버려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60에서 85점으로 가신 최땡땡분, 이분도 가명이에요. 물론 제가 다 가명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분 중에 몇 분은 실제 성씨예요. 근데 몇 분은 가명으로 섞었기 때문에 그냥 다 가명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도 느린데 풀이 방법까지 계산뿐이었대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험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근데 계산하면 깨끗할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이분이 그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봤더니 숫자 감각이라는 게 생겼대요. 계산이 빨라졌대요. 그 계산만 빨라졌으면 끝인가? 아니죠. 계산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계산뿐이던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됐다? 계산이 최후의 풀이 방법으로 바뀌었다. 깨끗해졌다는 거죠. 박수. 그래서 시험 당시에 푼 것만 다 맞아도 80 이상이다. 속도보다 정확도 라는 목표로 가져가셨는데 85점 맞으셨대요. 목표를 정확히 잘 달성하셨네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목적 잡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목적을 잘 잡아야 된다. 목적을 잘 잡아야 된다. 우리는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길을 갈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가요. 어디로 가요? 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갑니다. 라는 목적지가 나와야만 제대로 도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로 가세요 했는데 글쎄요. 언젠간 가다 보면 도착하겠죠. 어디를 가시는데요? 방랑하다 보면 도착하겠죠. 라는 마음으로 이동을 한다면 우리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빠르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언젠간 도착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시험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보다 목적을 잘 잡아라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목적이 도대체 뭔지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라는 마인드로 시험을 응했고 그 결과 85점이라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커리큘럼에 대한 강의니까 커리큘럼을 설명드려야겠죠.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해커스에. 그래서 해커스의 커리큘럼 23년도만큼은 짧게 다시 못 볼 커리큘럼, 원래 이렇게 안 짜는데 다시 못 볼 커리큘럼 딱 3단계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4080 올인원 개념에서 체화까지, 두 번째 하이엔드 모의고사 체화를 확인하자, 마지막으로 찐막 스파르타 최종 정리, 최종으로 검토하자.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첫 번째 4080 올인원 단 40시간 만에 80점, 정확히는 80점 이상을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해석에서 필요한 숫자 감각부터 문제풀이 전략까지 딱 한 큐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3마리의 고릴라가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3마리의 고릴라를 각각 세팅편, 프리편, 전략편 3가지 강의로 제시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가장 필요한 부분만, 80점을 맞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만, 빈출되는 A급과 B급 딱 요 정도만 쏙쏙 뽑아서 몇 시간? 단 40시간 만에 80점을 완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고릴라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고릴라는 세팅편이라는 고릴라예요. 저는 이 친구를 파란 고릴라라고 부르고 싶어요. 배경이 파랗잖아요. 그래서 파란 고릴라인데, 파란 고릴라에서 여러분이 배울 건 문제풀이의 지름길을 배울 거예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배우는 건 2가지. 첫 번째는 선지의 재구성이라고도 부르고 목적 잡기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즉 문제풀이 습관, 이 2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너무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쉽게 잊지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잘하는 자와 못하는 자가 여러분의 성적을 가른다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문제풀이의 지름길인 목적 잡기와 습관 만들기를 할 겁니다. 두 번째, 자료에서 어쩔 수 없이 숫자에 대한 감각이 필요해요.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하긴 해야 해요. 근데 계산을 됐다 쉽게 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계산에 대한 감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서 한다? 세팅편에서 숫자 감각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할 거는 얘는 빨간 고릴라. 그래서 빨간 책이라고 부를 거예요. 빨간 책에선 무엇을 할 거냐? 설명의 유형별 프리 테크닉을 배울 거예요. 아까 제가 잠시 나왔던 가중평균이라는 유형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뭔가 팍팍 떠오르나요? 가중평균을, 어떠한 종류의 가중평균이 있는지가 팍팍 떠오르나요? 단순히 가중평균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중평균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 종류, 가중평균 A인지 가중평균 B인지 가중평균 C인지에 따라서 각각 정해져 있는 프리 테크닉이 있어요. 그 프리 테크닉을 익히시고 그대로 적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설명의 유형, 즉 선지의 유형은 무엇과 묶여있다 그랬죠? 자료의 유형이랑 묶여있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힌트와 함정, 그리고 어디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다 해서 예측 적기가 좀 애매했지만 어쨌건 예측까지, 이 3가지를 빨간 책에서 배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초록책, 색상의 문제로 앞에 있는 파란 책과 매우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으로 봐주세요. 여기 초록색 있으니까 칠할까요? 난 초래, 이렇게. 난 초록책입니다. 이 초록책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
문제의 유형별 풀이 전략을 배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유형으로 나누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쵸? 어떤 문제가 있냐? 어려운 것들은 조금 다른 전략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난도별 풀이 전략과 유형별 풀이 전략, 이 두 가지를 배워볼 겁니다. 4080 했으면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다음 거 해야겠죠. 4080 정리하자면 세팅부터 전략까지 딱 40시간 만에 빈출 핵심만 뽑아서 올인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엔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인데 제가 좀 높은 퀄리티로 한번 뽑아보겠다 라는 좀 포부를 담아서 이름을 하이엔드라고 지었어요. 하이엔드 모의고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실전 같은 시간대에서 실전을 체험해 볼 거예요. 현재 시험이 언자상순으로 나올지 언상자순으로 나올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제가 시험을 치르게 드릴지는 쉽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언상자 그대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있고 뭐 언자상 그대로 원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우린 실전과 같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표가 나오는 대로 실전과 같은 시간대로 실전을 체험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시간대만 실전 같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요? 그렇죠? 숫자 정밀도가 좀 실전과 비슷해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모의고사만 풀고 나면 계산이 너무 정밀해지는 그런 좀 수험가에서는 모강병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모강병에 걸리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강병에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 기출과 유사한 숫자 정밀도로 연습을 시켜 드리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모강병이 있어요. 뭐냐면 이 친구는 의심병이에요. 함정을 자꾸 이상한 걸 파요. 실제로 한 번도 안 나왔던 함정만 파요. 자꾸 의심해요. 요거 함정 아닌가? 함정 아닌가? 이러다가 이제 실전에서도 요거 스스로 이제 함정을 만드는 거죠. 요거 함정인 것 같은데? 함정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지 않도록 나왔던 함정 그리고 나올 만한 함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이엔드 모의고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시험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모의고사 봤어요. 저도 당연히 여러분께 모강병과 의심병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 이상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라는 걸 해야 돼요. 실제 기출 문제로 정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찐막 스파르타, 마지막에 스파르타처럼 몰아쳐서 여러분들 실제 기출 문제로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대에서 기출 문제를 한번 빈출 포인트와 빈출 함정 포인트를 정리해 봐야 돼요. 왜? 앞에서 걸렸던 혹시 모를 모강병과 혹시 모를 의심병을 없애기 위해 그걸 잘 없애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제가 원치 않게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항상 쉬는 시간 한 3-40분 동안 멍하니 있어요. 뭐 하지? 누군가는 기본서를 갖고 와요. 근데 기본서 갖고 가면 뭐예요? 페이지가 1000페이지인데 40분 동안 1000페이지를 볼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그 40분 동안 30분 동안 해야 할 딱 2장, 저는 목표가 2장인데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건 딱 2장이라는 컨텐츠를 여러분께 제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까지 제공해드려서 시험장 30분 동안 우리 한 문제, 많게는 2문제를 더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22년에 7급 평균 이만큼 만들었고 23년에 5급 평균 이만큼 만들었습니다. 23년 7급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평균 점수가 다음과 같이 올라갔잖아요.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23년 7급도 결과로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마무리 멘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런 멘트를 치냐? 여러분들과 자료 해석을 통하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제 당찬 포부입니다. 자, 오늘도 통하였느냐? 그러면 우리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합시다.